제가 판사예요. 그럼 이제 판사님보다는 AI가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역에서 내가 판단하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의 그 경영에 대한 그런 판단은 80%는 AI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결정을 내릴 수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따질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 경험도 있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오래 다녔는데 이걸 잘 아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냉정하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직관이라고 하죠. 사람이 하는 걸 직관이라고 그쵸. 하는데 그걸 너무 먼저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통계와 데이터를 먼저 보고 결정한 후에 의사결정의 최종 순간에 가서 이 직관을 활용하라라고 하는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직관이 마지막 순간에 등장해야지 뭔가 잡음을 조금 더 좀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좀 제안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참 되게 좀 이것도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기도 한 게 예를 들면 처음부터 직관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동이 돼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보기 전에 나의 직관으로 뭔가 결정을 내렸는데 그 판단의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통계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을 거고 반면에 이제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통계들을 좀 차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그러니까 거고. 이거는 크리에이티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직관이 먼저 나가는 게 맞아요. 스티브 잡스. 근데 이것들처럼 뭔가 형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존 사례들을 먼저 분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들을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직관이 먼저 들어가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굉장히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학교나 직장에서 성추행 뭐 이런 사건들이 꽤 많이 발생해요. 그런 이제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때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상급 그 이제 상사가 처벌을 받는 이제 인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누가 첫 말을 던지는 게 있대요. 저 사람이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나오게 되면은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저 사람이 저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하면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직관으로 던지는 말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드리머님이 말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내 경험에 따르면 이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당신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증거를 내놔봐. 증거를 내놔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할 때도 이 책에서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독립적인 판단들을 짚게하는 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전에 독립적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그래야지 나중에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또 책도 그래야 잡음을 줄일 수 있다는 또 코너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딱 봤을 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효율적으로 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참고할 때 이 내용들이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투자자다 그랬을 때도 내가 이제 대중들과 같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나도 대중의 일부니까. 그때 이제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격, 이런 잡음들의 현상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좀 더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그 판사들이 판단 뭐 이런 것들 인사위원회 이런 쪽에서는 이게 정말 유효한데 저는 이제 드리머님 생각에도 동의하는 게 크리에이터적인 것들은 토론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누가 치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를 던져야 돼. 그래야지 그 의견들이 오히려 더 보강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황당한 얘기를 던지는 사람이 없으면은 발전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뭘 개발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아마 이 책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책은 정확하게 뭔가 평가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평가에 있어서 아마 잡음을 없애는 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측하는 부분과 그렇죠. 그리고
네, 평가 내리는 부분 그쵸, 좋을 그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에. 네. 어떤 분야에서는 정말 필히 적용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서는 뭐 선별적으로 그냥 그렇죠, 필요하다 그렇죠. 싶으면 가져가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좀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주식 전문가분들 경제 전문가도 여기 계시지만 네.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장기적인 예측을 해주세요. 우리나라 10년 되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맞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릴라가 그냥 다트판에 던지는 게 낫다.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에 이렇게 했을 때 맞추거나 안 맞추거나 이럴 정도로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문가 이렇게 뭔가 슈퍼 예측가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확실한 통찰이 있고 또 그런 판단 과정에 굉장히 근거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1년 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면 굉장히 잘 맞췄대요. 1년 후, 네. 1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함에 있어서 왜 뭐 국가도 5년 계획을 짠다 막 이런 그쵸, 얘기도 그쵸. 하는데 5년까지가 굉장히 긴 시간, 예측하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정할 때도 나 10년 후 이렇게 살 거야라고 방향성은 만들 수 있지만 네. 그것이 정확한 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의 꿈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계획까지도 이 노이즈를 통해서 좀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갑자기 또 이제 판단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이제 또 했었잖아요. 주주총회. 네. 생각이 나는데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참 현명한 게 본인은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냈잖아요. 연 거의 20%가 냈으니까 시장 수익률은 그 정도가 안 되는데 본인 이제 사후에 와이프한테는 집도 투자하지 말고 지수에다가 투자하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측 알고리즘에 의한 판단이 완벽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잡음이 있고 편향된 인적인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판단보다는 훨씬 더 좀 리스크가 적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식들이나 와이프한테 제안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고리즘은 이게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가는 데는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제안을 했던 게 아마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여기랑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하기로 했어. 선택하고 나면, 판단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그래, 이거야. 그래, 느낌이 좋아.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뭔가 통계적으로 이 판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의 5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잡음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근데 없앤다는 건 환상이고요. 그렇죠.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판단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손을 씻듯이 결정위생이라는 뭔가 매뉴얼? 그런 걸 만들어서 네.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릴 때 우리 회사는 이 매뉴얼에 따르도록 합니다. 뭐 보험금 산정을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드릴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정해 놓는다거나 이 결정을 할 때는 꼭 이 부분을 체크하세요. 네,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이드라인이라거나 네. 또 어떻게 외부 관점에 기초한 척도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책에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그러니까 나와요. 저희가 다 얘기했던 것들이 포함이 돼 있을 것 같고 네네. 여기 보면은 여러 독립적 판단을 집계하는 과정을 중시해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판단 가이드라인을 좀 작성하라는 말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좀 말씀하신 외부 관점에 기초한 공유된 척도를 사용하라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판단의 경우는 아예 구조화를 해놓으라고 예, 그런 제안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잡음을 없애는데 뭐 정답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낮추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제안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어떤 와 이거 나에게 해법을 주는 책이네라고 굉장히 반가워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개인적 차원에서 와 생각을 여기까지 사람이 할 수 있구나. 아까 드리머님 딱 들어왔을 때 와 진짜 확실히 데니얼 카너먼은 천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판단이라는 그런 무형의 어떤 결과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다음 차원으로 밝혀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대단한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이 더 깊고 정확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되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넛지라는 책 그리고 네. 생각에 관한 생각 이번 책을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경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근데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워렌 버핏과 연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데는 이분이 되게 탁월한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학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고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충분한 이론을 제공했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않았을까? 네. 그런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가난한 어떤 지역에 굉장히 불우한 지역에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통계적 판단을 할 때 이 노이즈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습이 좀 지진한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잘할 수 있고 어떤 요인이 있어야 계속 좀 어려울까?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요. 노이즈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당연히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의학적으로 지금 이 심장에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을 수술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 정도의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수술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을 제 의사 경험을 봤을 때 이거는 가슴 여시죠. 이게 아니라 이런 수치들을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생각할 때 섬세한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 여러 곳에서 네. 정말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이다. 네. 그리고 운영에 대한 힌트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네. 책이기 때문에 아마 두루두루 읽히고 두루두루 활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책의 내용을 차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읽어보시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것들이 또 발견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다룬 내용이 아마 이 책 전체적인 내용이 정말 극히 일부일 거예요. 일부. 맞습니다.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정말 많은 사례와 다양한 이야기들, 이론들이 또 녹아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데니얼 카너먼의 노이즈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